정보화 사회에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도구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트워크 기술도 빠질 수 없죠. 직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직에서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개인용 컴퓨터를 켜고 보통 한 30분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슬슬 시동을 겁니다. 그 다음 MS 오피스나 한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프린터로 문서를 인쇄하거나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를 통한 파일 전송 혹은 USB 같은 저장 매체를 사용해서 건네줍니다.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문서를 수정하고 끝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조직 전체로 좀 더 크게 살펴볼까요? 각각의 부서는 기본적인 밑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는 자료조사와 자료 정리를 하고 합의와 취합이 수차례 반복되며 수정의 수정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오늘날 지식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은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 협업, 집단지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아이디어 경제 시대에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되는 초과 근무, 업무 과다, 느린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오류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상화된 나머지 과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게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그 축소판이 대학교 조별과제입니다. 우리는 조별과제에서 기존 업무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비효율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때 조별과제가 전국민 개그 소재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SLA 코리아의 조별과제 잔혹사는 70만 대학생의 격한 공감을 얻으면서 후속편까지 나왔고 조별과제 폐해를 담은 웹툰은 성지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조별과제에서 느낀 소위 빡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져서 학생 수가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 수가 많아진 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습니다. 남들 고생할 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이름만 올리는 숟가락형, 꼭 회의 날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연락받지 않는 잠수형, 평소에는 엄청 수다쟁이가 회의 때만 되면 조용해지는 꿀먹은 벙어리형, 남들 생각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독재자형, 지가광, 떠넘기기, 진상, 삼천포 등등 그야말로 과관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친구를 한 명씩 잃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이 정도로 많은 이들이 조별과제를 비판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대학생 4명이 모였을 때 한두 명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정말 노골적으로 자신의 편익만 추구하면서 남의 고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어진 과제를 함께 해결해서 값진 결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죠. 멀쩡한 사람이 조별과제 할 때마다 돌변할 일도 없고 왜 유독 조별과제에서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자, 여기에 조별과제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회의를 하죠. 자, 보면 각자가 노트북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조별과제만 하면 얌체족이 등장하는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컴퓨터, 그것도 노트북은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노트북이 없으면 강의를 들을 때도, 레포트를 쓸 때도,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도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책을 찾아봐야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필요한 정보는 검색을 통해 얻습니다. 책에서 찾은 자료도 결국에는 컴퓨터로 입력돼서 정리를 하죠. 조별과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000년도 후반만 해도 4~5명이 회의하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트북으로 조사하고 노트북으로 정리해서 노트북으로 보고 회의를 하죠. 문제는 이런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너무 개인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도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걸 볼 수 없죠. 파일 전송과 프린트를 해서 같이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팀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작업 상황을 모르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게 되죠.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심하면 감정 대립으로 발전해 싸움을 유발하기도 하죠.
또 모든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한 사람이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그 사람이 독박을 씁니다. 하지만 합치는 과정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남은 팀원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서로 가슴속에 쌓인 앙금은 고생 끝에 과제를 해결해도 뿌듯함보다는 점수를 얻기 위해 서로 어쩔 수 없이 이용했을 뿐이라는 냉정함과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꽤 복잡한 과정을 압축해서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은 학교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와 지식으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정보화 사회에 어울리는 협업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해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느낌도 알고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급신문 만들기 기억하시나요? 거대한 종이 위에 4~5명 친구들이 모여서 색종이, 사인펜, 크레파스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의 거대한 신문을 만들던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글씨를 잘 쓰는 친구가 커다랗게 제목을 쓰고 동시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아래에는 풀밭을 그립니다. 그 그림 위에 가위질을 잘하는 친구가 색종이로 나무를 만들어 붙이고 종이접기를 잘하는 친구가 곤충을 접어서 나무 위에 붙입니다. 자, 이 느낌이 진정한 정보화 사회에 맞는 협업을 할 때의 느낌입니다. 사무 자동화의 환상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일까요? 현재 우리가 일하는 느낌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협업이 아니라 분업에 가까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작업 환경에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이 끝나면 여러분은 학급신문 만들기의 느낌을 컴퓨터에서 구현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